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1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서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앞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국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을 두 가지 종류로 배웠죠. 하나는 무장투쟁 운동의 일환인 항일의병운동, 두 번째는 실력을 길러가지고 실력을 양성해서 일본을 물리치자는 실력 양성 운동,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항일의병운동의 뿌리는 위정척사운동이었고요. 애국 개몽운동의 뿌리는 서양에서 발달된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민회라는 단체였어요. 왜 신민회가 중요했죠? 네, 일제의 눈을 피해서 비밀 단체로 조직이 되었고요. 이어서 또 최초로 민중의 힘으로 더 이상 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민중의 힘으로 대통령을 뽑는 공화제를 최초로 주장한 단체이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애국개몽운동 세력들은 항일의병운동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무식하게 총칼 들어서 일본이랑 싸우느냐? 실력을 양성해서 일본을 이겨내자라는 게 실력 양성운동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어차피 결국에는 대세는 기울어서 조선이 일본에게 식민지가 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무력이다. 그렇게 해서 항일투쟁운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국해를 벗어난 만주라는 지역에 만주의 삼원보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서 독립군들을 키워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민회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컸죠. 거기다가 신민의 최후는 일본이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결국에는 해체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열심히 배워왔던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과서 40페이지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자, 드디어 우리 조선이 반쪽짜리지만 완벽한 근대화는 이루지 못했지만 근대의 문물들이 서서히 조선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일상생활을 서양의 물건들이, 서양의 사상들이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를 봐서 근대 문물이 수용하게 되고 사회 문화 변화가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볼 내용은 근대 시설을 도입하는 겁니다. 어떤 근대 시설들을 도입해서 조선이 근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느냐, 이걸 살펴볼 건데, 앞에 배운 내용들은 우리가 언제 초반에 개화정책 배울 때 배운 내용들입니다. 자, 볼게요. 자, 조선은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학생들을 해외에 파견을 했고요. 또 시찰단을 중국이랑 일본, 미국에 파견한 거 기억나시나요? 일본에는 강화도적을 맺은 다음에 수신사를 파견했고요. 1880년대 들어가지고는 조사 시찰단을 비밀리에 보냅니다. 중국에는 발달된 기기, 무기들을 배우기 위해서 영선사를 보내고, 또 미국에는 1883년에 82년도에 맺은 조미소 통상조약에 대한 보답으로 보빙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설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기기창이에요. 기기창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는데, 기기창은 이름에서도 보듯이 신식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신식 무기를 맨 처음 쓴 조선의 군대는 뭘까요? 이 군대는 이모군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네, 맞아요. 신식 군대였던 별기군입니다. 이 별기군이 기기창에서 만든 신식 무기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방문국. 방문국은 인쇄를 담당하는 기구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문을 발행했겠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한성 순보라는 신문을 발행하게 됩니다. 자, 지금처럼 우리는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뉴스에 익숙한 세대죠. 저희 여러분 아버지 세대는 뭐에 익숙하냐면 종이신문에 익숙한 시대세요. 보세요. 근데 뉴스 보면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식으로 일보라고 표현돼 있죠. 근데 보세요. 한성순보는 순보입니다. 이 순자는 열흘 순자예요. 즉 10일에 한 번씩 나왔던 신문이 한성순보입니다. 이 내용은 주로 조선의 개화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에서 발행한 신문이에요. 국가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한글이 아니라 한문으로 쓰인 신문이 한성순보입니다. 이렇게 신문을 발행하는 기관인 방문국을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만든 건 전환국. 새로운 화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화폐 전담기구인 전환국을 또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또 네 번째로는 우리 우정총국. 우리가 우체국이라고 부르는 게 그때는 우정총국이라고 불렀대요. 우정총국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1884년에 만들어지려고 했습니다. 만들어졌고요. 근데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폐지가 돼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자, 급진개혁파가 여러 가지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자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일으킨 최초의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정치적 개혁운동이었어요. 갑신년에 벌어졌다고 해서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갑신정변. 갑신정변이 우정총국을 만드는 개국 축하연에 벌어진 사건이었죠. 자,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우정총국은 폐지가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약 10년 있다가 을미개혁 때 1895년에 본격적으로 우정총국을 해서 우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로는 다섯 번째겠네요. 다섯 번째로는 전신선, 또 전화, 그리고 또 전차, 정규로 가는 차를 말하죠. 지하철 같은 걸 보시면 돼요.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전화 있죠, 전화. 조선에서 전화가 가장 먼저 놓인 곳이 어딜까요? 당연히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겠죠. 그런데 처음 전화가 들여온 곳은 신기하게도 고종이 머물고 있는 궁전과 한 여인의 무덤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무덤의 이름이 뭘까요? 누가 주인이었어요? 그 무덤은 바로 명성왕후의 무덤이었던 홍릉에 최초로 전화가 가설이 됩니다. 보기와는 달리 고종은 굉장히 로맨티스트였다고 해요. 고종의 하루 일과가 뭐였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를 겁니다. 어디에 걸까요? 홍릉, 명성황후가 잠들어 있는 홍릉에 전화를 딱 겁니다. 걸면 홍릉을 관리하는 관리가 전화를 받겠죠. 그럼 항상 고종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왕비, 어젯밤도 평안했는가? 나는 평안하게 잠을 잘 잤네. 그대가 너무 보고 싶구려. 라고 매일 아침 전화가 놓이자 고종은 자신의 부인이었던 명성황후가 잠들어 있는 홍릉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죽은 명성황후의 안부를 물어봤다고 해요. 굉장히 로맨티스트적인 측면도 있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는 광해원이라는 근대 의료 시설도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누구냐면 자, 요거는 알렌이라는 미국인이 도움을 줘서 만든 의료 시설입니다. 왜 알렌이 등장을 하냐면 여러분, 자, 갑신정변 때 정부 관리들을 죽였죠. 무자비하게. 누가? 급진개혁파가요. 그 중에 운 좋게 칼을 여러 번 맞았으나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나 민씨 일족인데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이 갑신정변 때 칼을 열심히 몇 대 맞았는데 살아남았어요. 이 칼 맞고 쓰러져가는 민영익을 치료해준 사람이 바로 알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렌이 민영익을 꼬매가지고 치료해주자 서양 의술에 대해 깜짝 놀란 민영익은 민씨, 명성황후 민씨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알렌의 주도로 서양식 근대 의료시설인 광해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광해원은 후에 이름을 바꿔서 제중원으로 바뀝니다. 히트치진 않았지만 여러분, 제중원이라는 근대 사극도 있었어요. SBS에서 만든. 자, 이렇게 근대 의료시설도 만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철도를 볼 건데요. 앞에 배울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철도입니다. 철도.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자동차 세대이기도 하죠. 근데 빨리 가려면 뭐 타죠? KTX 같은 거 타죠. 철도 기차를 타잖아요. 이 기차는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자,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철도는 뭐다? 편리성. 굉장히 편리하죠. 또 하나 뭘 가지고 있을까? 자, 침략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다? 철도라는 물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봅시다. 철도는 우리 지도를 간략하게 그려봤습니다. 철도는 어떻게? 서울과 각 지방을 이었습니다. 자, 서울과 부산을 이었습니다. 서울은 뭐라고 했냐면 서울 경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서울을 경자라고 할게요. 그래서 경부선. 그리고 강원도부에서 살짝 위에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 꺾어지는 데 위치한 나라가 도시가 어디냐면은 원산이라는 도시예요. 원산.
원산 여러분 익숙하시죠? 강화도 조약 때 개량한 세 개의 항구 중 하나가 원산이었습니다. 원산은 러시아의 남한을 막기 위한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개량한 도시였죠. 이 원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원산을 이었다고 해서 경원선이라는 이름의 철도를 부설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외항이었던 지금은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는 인천을 이은 선, 요거는 우리가 경인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과 의주를 잇는 선, 요거는 우리가 경의선이라고 부릅니다. 요렇게 X자 모양으로, 후에는 호남선도 이렇게 그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을까요? 철도는 누구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경의선은 프랑스, 경의선은 미국이 부설권을 따냈지만 이 부설권은 누가? 일본이 돈으로 구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철도를 놔준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여러분 짐작이 가시나요? 왜 일본이 철도를 놨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놓은 겁니다. 분명히 철도는 굉장히 편리한 물건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에 의주에서 반란이 일어나, 의병이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과거 같았으면 걸어가거나 배를 타고 가면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철도를 놨습니다. 철도를 넣으면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가겠죠. 그래서 빨리 의병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또 청나라랑 전쟁을 해야 돼요. 러시아랑 전쟁을 해야 돼요. 기차 타고 가면 빠르겠죠.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 침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조선에게 긍정적인 측면도 주지만 반드시 좋다고만 볼 수가 없는 게 이 내부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서양의 사상, 특히나 침략성이 내포해 있습니다.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겠다.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평이하게 만들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철도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철도는 뭐다? 편리성과 침략성의 양면성을 가진 게 철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마냥 좋기만 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생활 모습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생활 모습의 변화. 자, 생활 모습의 변화는 서양식 의복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꿨을까 봅시다. 첫 번째로는 서양식 복장들이 들어와요. 아까 설명했던 별기군도 서양식 복장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광무 개혁을 했을 때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 개혁을 했었죠. 고종이 입었던 복장도 서양,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의 군복 형태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옛날에 한복은 여러분 펑퍼짐하잖아요. 너무 활동하기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끝에 발이랑 요 끝에를 묶는 활동성을 편리하게 만든 개량 한복도 만들었어요. 개량 한복. 세 번째로는 장옷이나 쓰기 치마가 뭐냐면 여러분 사극을 보게 되면은 조선은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남과 여의 남자랑 여자랑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해버렸죠. 그래서 여자는 집에만 있고 집안일만 담당하고 바깥일은 남자가 담당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밖에 나갈 경우에는 가마를 타거나 또는 뭐 했죠? 이렇게 옷을 쓰고서 얼굴만 이렇게 눈만 내려놓고 지나갔어요. 그거를 장옷 또는 쓰개 치매라고 불렀습니다. 이 장옷도 없애버립니다.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라는 게 희미해집니다. 뭐가 없어진다고요? 신분이 점점 사라지고요. 어떻게? 평등하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양반만이 상투를 틀었고요. 양반만이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이때는 달라요. 돈만 있으면. 자본주의 영향이겠죠. 돈만 있으면 누구나 똑같이 편한 옷을 입게 됩니다. 신분이 서서히 무너지고 근대사회의 첫 번째 요소였던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신분에 따른 복장의 차이가 없어진다. 그래서 서양식 의복을 입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밥을 따로 먹었어요. 남자들만 밥을 따로 먹었고 여자는 또 다른 상에다가 음식을 차려서 먹었어요. 또 양반이 앉는 식탁에는 노비나 일반 평민들은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히 밥을 먹는 상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근대화가 되면서 어떻게 겸상, 양반이던 노비던 평민이던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겸상. 점점 신분사회에서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생활 모습의 변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뭐가 있었냐면 커피나 케이크 같은 게 드디어 서양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커피는 특히 누가 좋아했냐면 고종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고종은 커피를 알렌의 소개로 고종이 커피를 처음 마시게 되면서 커피의 서양식 이름 발음을 따가지고 가베차라고 불렀어요. 이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서 커피를 마시는 따로 건물 같은 것도 만들고요. 고종이 결국에는 독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 독살할 때 쓰는 방법이 커피였다고 해요. 커피에 소량의 독약을 조금씩 넣어가지고 고종이 커피를 워낙 좋아하니까 독약에 점점 중독되게 해서 죽였다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일본이 독살을 시킨 거예요. 왜냐면 자꾸 고종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거든요. 이어서 케이크 같은 후식도 들어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서양식 건축물도 들어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독립문이라든지 명동성당은 서양의 고딕식. 고딕은 이렇게 날카로운 교회에 보시면 날카로운 첨탑이 있잖아요. 그걸 고딕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고딕식 건물인 명동성당을 세우고요. 또 석조전은 르네상스 양식이에요. 이렇게 무슨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처럼 석조전 앞에는 이렇게 기둥이 서 있는데 굉장히 르네상스 양식을 따른 건물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문물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시설도 만들어지고 또 생활 모습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나요? 우리 여러분 교과서 잠깐 볼까요? 우리 교과서 41페이지 하단에 그림이 나옵니다. 건총군 궁전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오던 날 상상화. 또 옆에는 서양식 만찬에 참여한 관료들. 이렇게 근대화가 되면서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문물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서양의 사상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신분이 무너지고 평등사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 그리고 서양 문물은 편리하게만 한 게 아니라 그 편리성 속에 침략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자, 우리 42페이지 보면은 4개의 칸으로 나눠서 근대 문물 소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전차에 치여 죽는 사람이 없도록 강구하라. 전차는 전기로 가는 차를 말해요. 처음에 서울의 청량리에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요거 운행을 미숙해가지고 어떻게 아이가 전차에 치여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화나가지고 전차를 불태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첫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서양이 만든 마귀의 물건에 대해서. 하지만 막상 타보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는 거죠. 뭐야?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이화학당. 이화학당은 최초의 여자 학교를 말해요. 이 여자 학교에서 체조라는 과목을 열었는데 이 체조라는 과목이 이렇게 동작을 크게 하잖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크게 동작하는 거를 아직까지 성리학적 사상에 물들어 있던 양반들이나 이런 유생들은 좋게 보지 못했어요. 여자들이 조신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냐, 여자답지 않다라고 거절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철도 파기 운동. 재밌는 점은 일본이 철도를 만들 때 자기네들 돈과 조선인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노동력을 너무 심하게 부려먹었어요. 돈도 잘 주지 않았고요. 적게 줬고요. 굉장히 노동 강도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철도가 바로 뭐다? 우리를 좀먹는, 우리를 괴롭히는 물건이다 해가지고 철도 파기 운동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광고예요, 광고. 새로운 수입 상품들이 대량으로 입고됐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이 전차, 전화, 전신선, 전기가 들어오고요.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시간관념이 바뀝니다. 근대적으로 시간관념이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자축인묘 진사오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띠를 말하죠. 띠, 12띠를 말해요. 동물을 따서.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는 시간을 부르는 명칭도 이 12가지 띠를 따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시, 축시 이런 식으로. 이 시간은 굉장히 불명확했어요. 12개밖에 안 되잖아요.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한 동물이 1시부터 2시까지 이런 식으로 2시간씩 간격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조선시대에
누구누구야 우리 자시에 만나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히 몇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1시부터 2시까지 나가서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관념이 굉장히 뭐랄까 여유로웠달까 넓었습니다. 그런데 철도, 전차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서양식 시계관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철도랑 전차는 여러분 딱 시간을 정해서 출발을 하죠. 2시, 2시 반이면 2시 반, 2시 10분이면 2시 10분 이런 식으로 시간관념이 서양식으로 바뀝니다. 이것도 근대화의 하나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새로운 근대 문물을 수용하면서 근대 시설도 도입했고요. 또 생활 모습도 변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3시 반까지 퀴즈 풀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